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운동 범위가 큰 관절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충격을 받거나 불안정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연세사랑병원의 김슬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53% 5년 새 증가했다고 하죠. 원인 중에 하나가 스포츠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그런 상지를 이용하는 운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깨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좀 더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또 통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깨 관절이 아플 때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어깨 관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골프를 칠 때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관절의 운동 범위가 크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불안정한 관절이 될 수 있겠고 잘 다치기 쉬운 그런 관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어깨 관절에서 가장 이제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런 힘줄인데요. 힘줄 자체의 특징이 원래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질환이 진행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어깨 질환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질환으로는 50견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우선 50견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깨 질환 자체에 대해서 의사들에게도 정확한 지식이 알려진 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견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부르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알려진 가장 흔한 어깨 질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생기는 질환이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 회전근개 질환이 약 80%, 그다음에 50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이 약 15%, 그리고 석회화 건염을 가지고 병원 오신 분들이 약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가 어깨 어느 부위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일단 쉽게 생각하면은 어깨 관절은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하고 어깨 관절을 이루는 상완골의 뼈 부분이 이제 만나는 그런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견갑골에서부터 출발해서 상완골의 머리 부분을 감싸듯이 잡아주는 힘줄 4개가 있는데 그것을 회전근개라고 부르고요. 이 회전근개의 기능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전근개라는 거는 팔을 올리고 회전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깨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 질환, 이 힘줄 부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일까요? 예, 회전근개 질환이 를 가지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은 이 병이 왜 오는지를 갖다 궁금해하십니다. 예, 그러실 것 특별히 같네요. 어깨를 많이 쓴 적도 없고 혹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회전근개 질환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힘줄 자체를 이루는 세포들이 노화가 되고 약해지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그런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힘줄이 이제 손상이 되고 힘줄들 간의 균형이 이제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정상적으로는 어깨 관절이 움직일 때 그 상완골의 머리 부분하고 그 견봉이라고 해서 견갑골에 이제 그 지붕을 이루는 그 구조물 사이에 충돌이 없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회전근개 기능이 약해지거나 이제 기능을 잃게 되면 그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뼈들이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그럼 생깁니다. 소리가 좀 나나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병이 진행하면 팔을 예. 움직일 때마다 이제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런 충돌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힘줄 자체가 이제 뼈 사이에 자꾸 끼어 들어가면서 손상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이제 회전근개의 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약해진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회전근개 염증과 파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염증은 이제 힘줄의 세포의 노화에 의해서 그 힘줄의 변성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게 진행되면 회전근개 힘줄 자체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파열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지금 그 보이시는 그 사진은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 찍어본 그 MRI 자기 공명 영상의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게 힘줄의 충돌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 힘줄이라는 것은 원래 그 근육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이런 까만색으로 보이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조직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하얗게 그 색깔이 네. 변성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충돌 증후군이 있고 염증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게 진행되면 이제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육에서 시작돼서 이제 뼈 쪽으로 가는 이 힘줄이 뼈로 오다가 이제 뼈의 부분에 그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끊어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아, 내가 좀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회전근개 질환의 특징은 이제 그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예. 그 회전근개는 운동원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힘줄이 염증이 생기거나 끊어지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즉 뭐 선반 위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든다든지, 그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이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제 옷을 입고 벗을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그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제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자다가 음. 통증으로 인해서 자꾸 깨는 증상, 그리고 아까 말하셨듯이 어깨를 움직일 때 이제 마찰되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과하게 되면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파열로 이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나요? 회전근개 질환의 이제 특징은 이게 이제 퇴행성 병변이라는 거고, 그 힘줄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일단 병변이 시작되면은 계속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따라서 이게 이제 파열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 사전에 이제 치료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치료로 이제 소염제나 아니면 그 주사 등을 이용해서 국소 도포용 이제 소염제를 병변에다 직접 주입하는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를 우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진행되면 그 어깨 후방에 있는 관절낭에 구축이 생기면서 팔을 뒤로 돌리든지 아니면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완시켜주기 위한 그 관절 이완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힘줄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잡아주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파열이 좀 많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걸로는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힘줄이 파열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힘줄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힘줄하고 인대, 이 두 가지를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이고요. 네. 힘줄은 뼈하고 근육을 연결해주는 조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힘줄이라는 것이 일단은 파열되기 시작하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자꾸 수축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힘줄의 파열된 범위가 점점 광범위하게 이제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일단 파열된 부분을 다시 봉합해서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는 것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파열이 진행됐을 때 수술을 하잖아요. 네. 수술을 하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네, 보면서 영상을 설명을 좀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와 또 화전근개 파열이 심할 경우를 나눠서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 예, 파열이 심하지 않을 회전근개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는 단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힘줄 자체가 크게 손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나 그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하는 PRP 주사 등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일단 파열이 진행돼서 그 간격이 넓어질 경우에는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예. 자, 수술을 시행하는 PPT 화면,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네. 네. 회전근개 봉합술은 최근에는 이제 그 대부분 내시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뭐 레이저 수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파열에 대한 수술은 크게 이제 회전근개에 그 파열된 힘줄 자체를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원래 상태로 이제 봉합하는 이런 수술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견봉 성형 수술이라고 하여 이 네. 뼈하고 뼈가 충돌할 경우에 그 정상적인 형태와 달리 뼈의 가시처럼 이렇게 자라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경 소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조직들을 이제 제거하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 예. 이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찢어진 힘줄을 연결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그리고 견봉 성형술이 시행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처를 이렇게 내서 찢거나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이제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흉터에 대한 부분을 하셨지만 사실은 흉터 자체보다는 절개하고 병변이 있는 곳까지 접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조직들을 이렇게 그 파괴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 없이 수술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조직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회전근개를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이제 재활이라든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됐고 역시 이제 절개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제 흉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술을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하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느 정도 손상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더라도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일단 파열된 상태로 1년 이상이 방치가 되게 되면은 파열 부위가 점차 커지고 만성화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원래 이제 정상적인 근육 조직들이 그 지방 조직으로 변성이 생기면서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원래 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이제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같이 말고 들어가서 이제 그 근육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팔 자체를 쓰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데요. 아, 예. 쉽게 말해서 이제 파열 부위를 약 3cm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cm 미만일 경우에는 그 네. 봉합했을 때 거의 원상태에 가까운 그런 그 회복을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약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3대 어깨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제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 좀 어깨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또 운동을 하다가, 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좀 어깨에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물리치료 간단하게 받고, 뭐, 음. 그렇게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뭐, 네.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증이 뭐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그래갖고 통증이 지속되고 계시나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거를 어떤가요? 좀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고 음, 하는데. 그 주로 이제 많이 힘드신 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뒤로 돌리는 동작, 아니면 잘 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아픈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잘 때 자다가 혹시 이제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요새 음, 잘 때 팔 아파가지고 한쪽으로만 자게 되고 이쪽 팔 거의 못 쓰죠. 지금 잘 음, 안 움직이는 상태라서요. 예. 예, 그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어깨 안에 이제 가장 흔한 그 손상되는 부분인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에 손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50대 아니면 60대 환자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포츠, 그 골프라든지 테니스 등의 운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예. 더 이제 젊은 연령층의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40대부터 이제 벌써 어깨 힘줄의 손상,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운동을 안 할 때는 이게 한 50대가 되어서야 이제 증상을 유발했는데, 최근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그 약해져 있는 힘줄에 충격을 받고 네. 그 단순히 뭐 염증만 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충격에 의해서 이제 파열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음. 이제 증상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그 날씨가 좋아지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그 젊은 연령층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환자분도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미리미리 치료를 하셔서 더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음.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시행하세요? 일단 네. 그 관절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몇 개 없다는 건데요. 첫 네. 번째로 우선 엑스레이 상에서 그 뼈 음. 자체의 변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음.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그 힘줄 자체가 손상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MRI를 통해서 이제 힘줄을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초음파 검사가 많이 좋아져서 그 정확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네. 그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제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MRI 검사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검사를 빨리 시행하셔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감지가 되거든요. 자,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죠?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이제 회전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뼈하고 근육을 연결해주는 이 힘줄의 조직의 손상입니다. 따라서 일단 손상이 진행되면 안쪽에서 근육이 계속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파열된 부분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의사들이 이제 그것을 구분해 놓을 때는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한 부분에서는 이제 소파열이라고 하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중파열로 진행이 되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대파열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정도라고 하시면 아까 드렸듯이 약 3cm 이내의 파열이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해서 그 원래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더 진행이 돼서 그 여기 관절와라고 하는 그 견갑골의 안쪽까지 이렇게 그 딸려 들어가게 되면 이런 힘줄의 상태에서는 다시 봉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내시경 수술을 하더라도 원하는 네.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 그 그렇군요.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이제 환자분의 그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분은 그 MRI 상에서 보시듯이 이제 힘줄 자체 굉장히 그 안쪽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잡아당겨도 제자리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 힘줄 자체도 이렇게 많이 너덜너덜하게 이제 손상이 돼 있는 상태고, 이거를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봉합이 안 돼서 이렇게
그 봉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더라도 이렇게 네. 구멍이 남는 경우가 아, 있을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 힘줄이 딸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네. 수술을 봉합하는 것을 못한 그런 분이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랑 MRI 소견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위에 네. 있는 뼈하고 거의 맞닿을 정도로 진행이 돼서 이제 예. 퇴행성 관절염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 절개를 크게 하고 뼈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큰 수술로 이제 치료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음. 따라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방치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보고 나니까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되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깨 네. 힘줄의 파열이 그 자연치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힘줄 자체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혈액이 잘 통하는 부분은 손상이 왔을 때 스스로 이제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일단 진행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계속 이제 그 잡아당기면서 파열된 부분을 점점 커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치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있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 어깨 아프면, 아유, 오십견인가 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질환과 오십견의 차이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오십견 그 가장 유명한 어깨 질환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의 이름이 우선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어깨 질환이 최근에 이제 많아졌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어깨 질환은 많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질환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치료를 못 아. 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십견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그 한 5, 60년, 6, 70년대에 그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때 붙인 이름인데 아, 그래요? 예, 네.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음. 이제 어깨 질환, 어깨 통증을 가지고 오시는데 네. 보면은 50대 환자가 이제 제일 많고 50대부터 이제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음. 오십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그 넘어와서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정확하게는 동결견, 어깨가 굳어지는 병이라 그래서 동결견 혹은 의학적으로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근데. 네, 근데 오십견이 워낙 익숙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오십견이 워낙 익숙하고 네. 이런 설명들을 사실 환자분들한테 다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 자체도 그냥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동결견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인식을 해야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쉽고 치료가 이제 쉽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음. 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들의 관절 내시경 소견을 이제 정상하고 비교한 건데요. 정상적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이런 그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 그리고 위쪽에 힘줄,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두박근 힘줄이라고 하는데 그 이두박근 힘줄 주변으로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이런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낭에 이렇게 염증 소견이 있는 그런 게 이제 관절 내시경 소견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정상 환자와 그 동결견이 있는 환자분의 그 MRI 소견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1차성 동결견이라 그래서 다른 질환이 없이 어깨가 굳어지는 그런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그 아래쪽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식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인데요. 네. 그 동결견을 앓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게 좁아져 있는 그런 아.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관절낭이 많이 그 유착이 일어나서 좁아져 있고 환자분한테는 이제 그 동결견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차성 그 동결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회전근개라든지 아니면 관절순 등의 파열이라든지 하는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아.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 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에 힘줄이 끊어진 소견이 보이고 아래쪽에 그 관절낭이 그 오그라들어 있는 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이것은
그 힘줄 파열에 의해서 발생한 2차성 아, 동결견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대단하신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는 그 특징이 굉장히 그 극도로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방향으로 그 관절을 움직이더라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고, 그 심한 경우에는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 옷을 입고 벗는 동작,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이제 숟가락질이나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크게 그 제한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요, 이렇게 네. 불편한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음, 2010년도에 이제 특수 촬영을 했어요. 네. 종합병원에서요. 네. 그랬더니 어깨 힘줄이 파열되고 끊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걸로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네네. 요즘 와서 또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 촬영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픈데 수술하면은 이 통증이 없어집니까 하니까는 그건 장담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수술을 못 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수술을 했는데도 좋아질 거라는 확답을 받지 못하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아파서 못 예, 견디겠고 알겠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이제 네. 시범 데 가서 지키고 그러면은 이제 딱히 좀 어떤 치료법을 찾지 못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환자분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 치료하고 나서 이제 혹시 낫지 않을까 봐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을 갖다 봉합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치료가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씻은 듯이 낫는 게 아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힘줄을 그 수술적으로 그 뼈에다가 다시 이제 매달아 놓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치료 자체는 그 매달아 놓은 힘줄이 뼈에 그 붙어야지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붙는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걸 붙게 만들기 위해서 어깨 관절을 갖다 움직임을 그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해서 제한하는 과정이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관절을 갖다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으면 네. 그 관절이 이제 굳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말하는 50견이 이제 수술 후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네.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어깨가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고 예. 라도 우선 이 힘줄을 갖다가 우선 붙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힘줄이 붙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활을 통해서 굳어진 어깨를 이제 풀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이 보통 뭐 짧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길면은 한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 재활 과정을 갖다 충실하게 잘 하시게 되면 네. 거의 원상태에 가깝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나중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럼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더라도 원래 자기 어깨를 쓰는 거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 6개월 길게 잡아서 6개월 고생하시는 게 낫지 평생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꼭 들르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점이 불편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쯤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예. 한의원 치료 같은 것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2월쯤에는 MRI를 찍었었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그 회전근개 손상 정도 얘기하시고, 주사를 좀 맞으면 괜찮다고 해서 3월에 주사를 몇 번 맞았었어요. 네. 그리고 4월, 5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직업이,
그 컴퓨터를 많이 쓴 직업이라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래서 그런지 네. 다시 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 제가 네. 전화 잘 걱정이 주셨습니다. 되기도 하고 병원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예. 생각 들고. 지금쯤 딱 걱정이 될 그런 시기이신 것 같네요. 네. 예. 그 혹시 치료를 받으시면서 주사를 맞고 그 네. 뭐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운동 같은 운동을 꾸준히 좀 해보셨습니까? 근력은 안 했고 제가 그 아침마다 계속 그러니까 요가처럼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그 예. 전에 원래 요가를 계속 다녔었는데 네. 어깨 때문에 못 음. 다녀서 아침마다 예. 스트레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그 어깨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그 관절의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 예.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그 예. 일시적으로 이제 통증이 가라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 병 자체가 치료된다기보다는 염증이 가라앉음으로써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예. 운동을 통해서 지금 약해져 예. 있는 힘줄 자체를 다시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네. 그 효과가 네. 떨어지면서 계속 충돌 현상에 의해서 병원 안에서 내부적으로 통증은 별로 없지만 진행은 계속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예. 있는 방법은 운동인가요? 일단은 지금 그 예전에 그 치료를 네. 하고 나서 통증이 별로 없게 지내셨지만 그 안에 네. 조금 더 손상이 진행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네. 그 힘줄에 대한 그런 정밀한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아직 네. 파열된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그 염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그 음. 힘줄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혹시 그 네. 손상이나 변성이 좀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자가혈소판 주사를 이용한 그런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회전근개 질환과 동결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을 알아봤는데 두 질환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예. 네. 그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게 원래 그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질환이고 그리고 어깨 질환 자체를 환자분들께서 그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회전근개 질환하고 그 유착성 관절낭염, 즉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네. 그 둘 다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시기가 힘든데 가장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팔을 뻗는다든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팔을 뒤로 돌리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낸다든지 네. 여자분들은 이제 그 속옷을 입거나 벗는 그런 음. 동작을 할 때 제한이 와서 이제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동결견, 그 오십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의 운동이 제한이 되지만 네. 특히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그런 동작을 취할 때 통증이 이제 심한 그런 걸로 간단히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치료를 서둘러야겠네요. 동결견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 동결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적으로 이제 아무런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명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관절낭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 조직하고 자꾸 유착을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도 그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하고 유착된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염증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소염제, 약물 복용하는 소염제하고 이렇게 관절 안에 직접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그 주사를 통해서 그 국소용 도포용 그 소염제를 주입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갖다 풀기 위해서 그 스트레칭 운동을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이제 그 심한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힘줄이 예를 들면 파열된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성 동결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통증이 심한
그런 아니면 그 관절 운동 범위가 너무 극도로 제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적으로 그 시술을 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염증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염증을 제거하고 관절이 이제 그 굳어져 있는 관절 염증을 이렇게 제거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절 주머니 자체가 관절낭이 굳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열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약물 주사와 또 재활 치료로 인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수술도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3대 어깨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거죠, 이번에는? 이제 어깨 질환, 3대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그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그리고 그 어깨가 굳어지는 동결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 힘줄, 회전근개 힘줄에 석회가 이제 침착되는 그런 그 석회화 건염,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어깨에 있는 힘줄,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름은 좀 사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 그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면 그 뭐 그래도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꽤 많이 듣고 알고 계신 병입니다. 그 힘줄 안에 이제 석회질이 그 침착이 되는 건데요. 그 아직 정확하게 석회질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침착되는지가 밝혀진 건 아닌데 네. 현재 저희 그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 힘줄이 그 혈액 공급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점차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그 힘줄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그 연골 세포로 이제 분화가 변성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뼈를 구성하는 그런 석회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발생하는 사진이 질환이라고 준비가 되어 알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석회화 건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그 위에 아까 이게 이제 견봉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견이 보이는데 네. 그 힘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또 다른 뼈가 보이는 그러네요. 그런 것이 네. 그 석회질이 힘줄에 침착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그 이것은 실제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오셨을 때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그 일반적인 소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 치료 결과가 반응이 좋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질이 이렇게 점점 침착이 돼서 이제 커지는 그런 소견이 이제 관찰되었던 분입니다. 네, 다음 사진요. 자, 이것은 이제 치료 그 석회화 건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것을 MRI로 찍어 보면 그 근육에서 시작해서 이제 뼈로 오는 이런 힘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병변이 보이는데 그 힘줄 자체 안에 이제 석회질이 그 대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힘줄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석회질이 그 쌓여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거를 하시나요?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죠. 석회질 자체가 이제 그 꼭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 병변이 그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도 역시 그 질병의 이제 이름을 보면 그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힘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그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염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석회질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염증에 대한 치료로는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그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국소 도포형 그런 그 소염제를 직접 그 주사로 이제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석회를 제거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그 기존에는 그 석회질이 이제 저절로 녹아 없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해서 네. 새로 이제 그 도입이 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그 석회질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그런 그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최근에 얻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 지금 이제 요것은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제 뭐 이것은 꼭 어깨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그 뭐 관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그 외부에서부터 그 병변이 있는 곳까지 이제 충격파를 그 전달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환자분의 사례인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그런 그 석회질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약 한 번 할 때 한 20-30분 정도로 해서 한 3-4회 정도 시행받은 후에 한 6주 정도 뒤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었는데 지금 거의 제거되고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환자분은 증상이 거의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마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연세사랑병원의 김슬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